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무난하게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기술주들 중심으로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이르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전했죠. 반도체 주가의 흐름에는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선 이제 한미 간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도 소화해야 하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팔로우업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향하고 있다고 하죠. 이번 협상에서 굿딜이 나올지 아니면 노딜로 끝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소폭 올라서면서 4만 5천 선에 근접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9% 하락, 나스닥 지수도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증시의 업종별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던 건 헬스케어 쪽이었고요. 반면 부진했던 건 기술과 금융 쪽이었습니다. 또 종목별로 살펴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벅사웨이가 공격적으로 매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1% 이상 뛰었고요. 반면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은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그나마 인텔만 초록불을 켜면서 살아남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지난주 채권 시장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무난하게 나오자 국채 금리도 큰 변동 없이 소폭 올라섰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자, 국채 금리 흐름입니다. 소폭 올라서면서 4.32%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돌아서면서 98 아래로 97.83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고 원달러 환율은 역외 시장에서 현재 1,388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증시 일정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잭슨 홀 미팅과 반도체 관세 그리고 종전 이슈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현지 시간 21일 개최되는 잭슨 홀 미팅이 되겠죠.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 쇼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파월이 비둘기파를 선택할지 아니면 매파로 돌아설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와 함께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가 바로 반도체 관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쯤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었죠. 해당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끝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이슈가 또 다른 변수가 될 텐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이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노딜이라는 다시 한번 파국을 맞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외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FOMC 의사록 정도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는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질 만큼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들, 특히 목요일에 월마트와 수요일에 타겟, 그리고 화요일에 홈디포의 실적까지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이번엔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보시죠. 네, 기업별 이슈들 그리고 지난 거래일 전체적인 장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 상황부터 점검하고 가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나왔던 소매 판매, 7월의 소매 판매 지표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아마존과 월마트의 할인용품 행사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주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나왔던 실적과 함께 반도체주 전반적인 분위기 훑어보시죠.
AMAT,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앞서 언급됐던 반도체 관세가 언급되기도 했던 지난 거래일이었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톱파보시죠. 수치 자체만 비교해보면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장중 흐름을 체크해본다면 장중에 14% 넘게 급락하면서 161달러 선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67달러이던 주가가 큰 폭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일단 실적 자체,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4분기 EPS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분기 EPS 가이던스는 2달러 11센트로 제시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점에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왔던 부진한 가이던스와 함께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언급에 시장이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쉬어갔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움직였죠. 특히나 현지 시간으로는 15일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탑승하기 전 비행기에서의 언급이 한 가지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철강과 반도체 칩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이 관세율이 200%, 300%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언급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방 압력을 일제히 받아갔습니다. 엔비디아부터 브로드컴, TSMC와 함께 마이크론까지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가운데 인텔은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가 좀 밀어주겠다,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상승불 켰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분위기까지 훑어봤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태양광도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 법안, 이 안에 태양광과 청정 에너지 관련 이야기가 담겨 있죠.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기사부터 확인해 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태양광 혜택 축소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착공 기준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OBBBA 전에는 중요한 물리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고 그리고 총 투자비의 5%의 지출을 입증했어야 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간소화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각의 분석에서는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물리적 건설 요건을 충족하긴 해야 하지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라는 걸 입증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에게는 개발 완료 시간 4년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론 리서치에서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 대비해서 마감 시한을 좀 맞추기 힘든 소기업이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언급에 따라서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선런 30% 넘게 올랐고요. 솔라에즈가 그 뒤를 잇고 엔페이지 에너지부터 넥스트 에라 에너지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하락한 반면 태양광은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시죠.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PPI 결과 발표되기 전까지는요, 9월 인하 확률이 100%다. 예, 그렇죠. 심지어는 B컷 얘기까지도 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P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는 잠잠해졌습니다. 예. 시장이. 그래서 소매 판매도 발표됐는데 견조하게 나왔지만 선구매 효과가 컸다는 네. 점 반영했고요. 매물 출회됐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위축됐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개별 종목 중심 장세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6%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제약이나 헬스케어 같이 좀 방어주 성격이 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된 게 좀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경제 데이터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 우리가 광복절로 쉬어가는 동안 PPI 그리고 소매 판매라는 굵직한 데이터들이 차례대로 발표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PPI 쇼크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9%
급등했다라는 게 2022년 6월 이후에 최고치였다 네, 이렇게 그렇죠. 나왔고요. 근원 PPI도 0.9% 급등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전월이 이제 예상치나 전월이 0.2%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쇼크였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서 이제 월가 쪽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분이 소비자한테 전가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9월달 금리 인하를 낙관할 수만 네. 없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요. 7월 소매 판매는 뭐 전월 대비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나와서 뭐 크게 나쁘진 않았다는데 이게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 효과, 그다음에 예. 전기차 세액공제 이 보조금 폐지가 9월 말로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둔 수요가 선반영이 됐다라는 예. 전망이 나왔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7월달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감소했는데 이것도 공장 가동률도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58.6인데 이게 전월이 61.7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예상치 대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거다 이렇게 네. 나타난 걸로 봐서는 지금 하반기 소비 둔화 가능성, 그다음에 고용 둔화 우려가 나타난다면 경기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하는 것들이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죠. 시장이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경제 지표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말 사이에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노딜로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죠? 근데 사실 뭐 이게 끝나고 나서 지금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사실 푸틴한테 뭐 진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짚어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휴전하고 예. 포로 교환, 그다음에 제재 완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건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합의문 없었고 추후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3자 회담을 추진한다 하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힐러리 전 외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협상에서 영토 양보를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휴전을 끝난다면 자기는 노벨상에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화답을 했어요. 좋은 예. 얘기다. 그래서 트럼프 했는데 대통령이 또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 관심이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지금 그렇죠. 예.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 유럽에서는 만약에 이게 포함되는 걸로 예. 만약에 러시아의 그 전장이 그려진다면 유럽은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당장 현지 시간 18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또 예정돼 있죠. 관련 소식들도 팔로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이번엔 월가의 평가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시 전망 지금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죠? 네, 지금 뭐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예. 이제 PPI 발표 이후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모넥스 USA의 뭐 후안 페레즈 이사 같은 경우는 9월 인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노스라이트 자산 운용의 이제 CIO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이미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다음 달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는 낙관론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게 확실히 부정적인- PPI가 발표되고 나서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골드만삭스는 대표적으로 좀 부정론을 얘기하는 대형 그랬었죠.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P 500이 3개월 내 하락 가능성이 10%, 그다음에 12개월 내 하락 가능성이 20%, 그다음에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지난 4월 대비해서 71%나 하락했다 하는 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뭐 대체적으로 또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 보자면 뭐 관세가 기업 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업은 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 지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이 돼서 빅테크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 또는 조정받는 흐름 개별 종목 장세로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PPI 같은 경우에 이 CPI와는 다르게 혼조된 양상을 보인 게 아니라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뛰면서 지금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 당장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번 주 핵심 일정들 우선 잭슨홀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 이 외에도 또 중요한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움이 18일부터 21일까지 잭슨홀에서 예. 열려요. 그러니까 잭슨홀 컨퍼런스 전에 예. 이제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움이 열리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기술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와이오밍주 공식 스테이블 코인인 WYST, 와이오밍 스테이블 코인이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전환기의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고용시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네. 파월 의장 연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에서 8월 20일 날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 차라든지 강도 이런 그렇죠.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어쨌든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 뭐 경제 지표는 FOMC 의사록 정도만 챙겨보면 될 듯하고요. 자, 이번에 종목단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지난주에 이 반도체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는데 인텔은 또 초록불을 켰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인텔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 직접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유화 가능성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든지 자유경쟁 논리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 그다음에 오하이오주에서의 공장 건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텔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어느 정도 취득할 거냐, 또 가격은 얼마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헤지펀드 업계 거물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테퍼가 창업한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 헤지펀드에서도 지금 2분기 말까지 1억 7,920만 달러 상당의 인텔 지분을 매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는 아직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는 못한 상태고요. 네.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이 재료 발표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이제 리프탄 CEO가 중국에 내통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그런 나왔었고요.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백악관 방문하고 나서는 또 180도 태도가 바뀌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좋았는데요. 주봉삼으로 보면 이 박스권을 아직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월봉으로 남았네요.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17달러가 바닥이고 주가는 24달러에 와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뭐 사실상 의미가 없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그러니까 적어도 25달러에서 3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도 좋겠지만 사실은 인텔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관심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성악개미들이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동안 고전했었죠. 주가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었고. 네. 근데 오랜만에 11% 급등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정말 대표적인 낙폭과대 종목 중에 예. 하나인데, 또 서학개미들이 또, 많이 매수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빅쇼트의 유명 투자자라고 하는 마이클 버리. 네. 이 사람들이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은 2분기 동안에 503만 주를 샀다고요. 예, 상당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빅숏의 투자자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자신의 헤지펀드인 시온 자산 운용을 통해서 예. 35만 주에 대해서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어.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헤지펀드의 거물 테퍼도 지금 이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투자를 1,300% 확대해서 7억 6,430만 달러까지 늘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가 건물들이 지금 일제히 매수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나이티드 헬스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아직 지금 바닥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은 나왔는데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정말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는 네, 정도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보면 모든 악재가 해소됐다는 점, 그다음에 대형 투자사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월봉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예. 매수를 한다 그러면 300달러에서 320달러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주봉상으로 보는 목표가는 400달러 정도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 그 밖에 지분 매각이나 경영 정상화 내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네. 투자라든지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악재들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확인해 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많이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악재들도 한 차례 지나간 것 같고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서클인데요. 서클은 최근에 어떤 이슈들 있었죠? 서클은 이제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00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예.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가상자산은 당연히 강세를 보이게 돼 있는데 예.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 2025년도에는 2,360억 달러 규모였는데 3년 후인 2028년도에는 2조 8천억 달러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지금 쪽 전망인 거죠? 예, 이게 제가 아직 체크는 못 해봤는데 월가 쪽에서 나온. 네, 예. 월가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가상화폐 지금 신규 상장주인 블리시도 상장 첫날 예, 지금 상당했었죠. 105% 예.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발행 기업하고 유통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사실 발행 기업이라고 하면 바로 말씀드릴 서클 인터넷 그룹이 발행 기업이고요. 유통 기업이라고 하면 코인베이스나 또 로빈훗 마켓츠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주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좀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악재가 모두 해소된 다음 주가가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매출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랬었죠. 53% 예, 맞습니다. 급증한 걸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EPS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던 것인데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 실적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예.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목표 주가는 뭐 130에서 230달러까지 다양합니다만 지금
시포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한 거 보면 상장사 중에 가장 순수한 스테이블 코인 회사다. 네.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280달러까지 오. 높였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해서 커지는 관심을 서클 투자를 통해서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전망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 금요일장에 서클을 매수를 예.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본다 그러면 149달러 정도에 마감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30달러에서 한 160달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일단 바닥은 찍었고 바닥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는 1차로 200달러, 그다음에 2차까지는 225달러까지도 예.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클과 관련해서는 130에서 160달러 사이에서는 매수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최종 목표가 2차 목표가 정도는 225달러 정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